김용현 장관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타락했습니다. 문영배의 완장질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몰락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한 공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위법, 불법 행위는 10가지도 넘지만 그중 몇 가지만 적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재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사기 탄핵입니다. 최초 국민 탄핵소추 때 내란죄를 뺐다면, 국회 탄핵소추 때 내란죄를 뺐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돌려보내서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해 오라고 해야 적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형사소송법 298조 법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야합하여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한 사기 탄핵입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변호인과 합의하여 잡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 기일을 독단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피고인 대통령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마저도 박탈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17차례 변론에 훨씬 못 미치는 단 10차례의 변론만 허용하는 등 불법 졸속 심판이 일방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이나 법치는 무시한 채 결론을 향해 질주하는 광란의 심판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적법 절차가 무시되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는 공정성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공언한 문영배뿐만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도 그 가족이 윤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던 마흔역의 인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철회해야 할 마흔역 인명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헌재의 불법과 불공정의 민낯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한 것 등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도 모조리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법치를 짓밟는 헌재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 헌재는 내란죄를 빼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돌려보내 재의결토록 하라.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위법적 탄핵 심판을 즉각 중단하고 탄핵을 각하하라. 3. 탄핵 심판을 지속해야 한다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다시 진행하라.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 심판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단죄가 있었음을 역사는 전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애국국민 화이팅! 2025년 2월 21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이런 옥중 편지가 배달이 됐는데요.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3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법하게 탄핵 인용을 하면 아마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 그거 책임지지 못한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건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이자들의 만행이요, 헌재뿐만 아닙니다. 경찰이 오늘 윤 대통령을 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3일에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건데 그 고발하고 이제 입건을,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물론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소추는 불가합니다. 아직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이 대통령입니다. 직무만 정지됐죠. 그러니까 형사소추는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입건을 하는 경찰 대단합니다. 이게 조국 혁신당이 고발한 거는 공무집행 방해를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러 갔는데 체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를 쓰면서 고발을 하면 이거를 입건을 합니다. 경찰은. 되도 않는 거니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입건했다는 거고요. 근데 형사소추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장관의 옥중 편지도 있지만 지금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을 받고 있지만 옥중에서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메시지가 나왔죠. 대통령 직무 복귀해서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빨리 넣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거죠.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는데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여기서 강력한 의지가 있죠.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은 빨리 내가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옥중에 있지만 서로 소통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김용현 장관은 충신답게 옥중 편지를 써서 지금의 무도함, 헌재의 무도함,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를 강하게 설파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대통령은 빨리 내가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 이끌어가겠다. 아주 둘의 콤비가 이게 정상적인 군신 관계예요.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과 강요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최상묵이 됐든 전부 다 비리비리 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러잖아요. 김용현 장관이야말로 진짜 윤 대통령의 충신이라는 게 지금 계엄 과정에서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헌재 재판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지금 이런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도 편지를 통해서도 충신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때의 장세동을 보는 듯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석동현 변호사도 이 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저께 그 국민 변호인단 대회가 있었거든요. 어저께도 대단했습니다. 그 추운 날 저녁인데 엄청난 국민 변호인 8만 명이 넘었어요.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한 사람들이. 근데 그 국민 변호인단의 열기가 어제 대단했는데 거기서 석동현 변호사도 또 국민 통합 메시지를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합니다. 2030 세대와 기성세대 전체를 향해서 통합적으로 힘을 모아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키자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또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해야 말까 한 상황입니다.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몰라요. 일부에서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헌재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광화문뿐만 아니라 뭐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보여주고 어저께 국민 변호인단도 보여주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제대로 우리 국민보다 10배, 100배 더 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김칫국을 마시고 자꾸 조기 대선 얘기를 해서 무슨 뭐 잠룡들이 설쳐대지를 않나 한동훈이 이놈은 또 뭐 책 쓰면서 나와서 또 회방 놓지를 않나 이러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뭐 권영세는 무슨 뭐 계엄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관훈 토론에 가서 나가서 얘기를 하질 않나 아니 그런데다가 또 이 뭡니까 다른 의원들도 뭐 그렇게 몇 명 빼놓고는 단합된 모습이 잘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 정치하는 것 같다 이런 냄새가 나니까 갤럽 오늘 조사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조사에 나온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4%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30%였는데 민주당은 올랐고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39%였는데 34% 떨어졌어요. 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 떨어지고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앞섰거든요. 갤럽은 우리가 좀 불만인 여론조사예요. 한국갤럽. 이건 미국에 있는 갤럽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약간 좌측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중요하니까 그 추세에서 국민의힘이 좋았다고.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에 지켜야 된다는 국민들이 열망이 반영된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놈들이 이거 대통령을 아웃시키려고 그러나?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네? 이런 국민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떨어뜨렸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영세 관훈 토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권성동이 됐든 뭐 정말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죠. 홍준표, 오세훈 이 사람들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5% 올랐어요. 특히 중도층에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더라도 추세는 중요하거든요. 이게 착각을 한 거를 국민들이 눈치챘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국힘당 너네 우리 지지율 지금까지 올려준 거 착각하지 마. 니네 잘해서가 아니야. 첫 번째 대통령 지키려고 국힘당 밀어준 거고, 두 번째 한동훈 같은 배신자가 없어가지고 지지율이 오른 거야. 한동훈이 다시 나온다고 그러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놈들이 있네. 거기다가 윤 대통령을 지키는 화끈한 모습이 아니라 김칫국들 마시고 조기 대선 어쩌고 저쩌고 하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한동훈은 제명시켜야 돼요. 당계계획도 조사 빨리 들어가야 돼요. 당 차원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고 수사기관에도 압박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힘당을 지지하지. 한동훈이 다시 나와서 설친다는데 거기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고, 심지어 이준석까지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권영세가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봐라 이래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 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국민들이 저 국힘당은 진짜 윤 대통령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는구나, 사활을 거는구나, 목숨을 거는구나. 이게 느껴졌을 때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느껴졌었거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아웃되니까 배신자 나왔구나, 그래 이제 좀 되겠구나. 그러고선 대통령 관제 앞에서 막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됐구나. 그랬더니 뭐야 걔는 잘못됐다고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얘기를 해? 준석이도 끌어안자고 얘기를 해? 한동훈이 또 나온다고. 이게 뜰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일단 지키고 대통령 임기 돌아오게 해서 남은 임기 총력을 기울여서 협력하고, 임기 말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때 김칫국이냐 동치미국 아니라 할아버지를 마시더라도 그때 마셔야지. 지금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순간과 국민들은 그 대통령 언제 돌아올까 이거 애타게 조리고 있는데 저들은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용현 장관의 그 절절한 메시지, 대통령의 그 의지, 우린 이것만 믿고 굽히면 안 됩니다. 결과 나오도록 똘 뭉칩시다. 3월 1일 날 끝장냅시다. 여러분들 다 광화문에 나오셔야 됩니다.